화학 제품 확인 신청서이고요. 이거는 코티티 시험연구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메뉴에서 신청서를 이제 제품에 따라서 다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빈 공란에 이제 넣으셔야 되는 내용들 중에 꼭 저희가 지키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상호에는 상호 명칭 써주시고, 사업자 등록번호, 뭐 법인 등록번호면 법인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성명, 그 다음에 담당자 및 연락처 꼭 자세하게 써주셔야 하고요. 전자우편 넣어주셔야 되고, 소재지에는 주소 넣고 전화번호 넣고, 팩스는 없으시면 공란으로 가운데 줄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탁자는 신청인 위탁자인 경우인데, 이거는 저희가 직접 본인이 제조하는 경우에는 작성을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청 제품 정보에는 제조이기 때문에 제조에 체크하셔야 되고, 품목에는 초, 그 다음에 제품명은 정하실 수 있는데 저는 뭐 루미니 센트 캔들 이렇게 넣고요. 용도는 방향용이고, 제형은 연소형, 그 다음에 중량은 160g에 4개 넣었고요. 제조 공명 없고 제조의 서명 없고, 이건 다 수입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여기에는 신청인 뭐 2024년 4월 8일 네, 여기 서명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뒷장으로 넘겨가시면 네, 이렇게 내가 만든 캔들에 대한 사진을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위에 캔들이 보이게끔, 뭐 밑에도 보이게끔 다양한 각도에서 잘 보이게끔 넣어 주셔야 되고, 제품 설명서에는 이렇게 주의하셔야 되는 정보들을 넣으실 수 있게끔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거의 다 동일한 내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시고 잘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요게 사실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인 건데요. 저희가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배합비에서 주요 물질이 보통 이제 캔들인 같은 경우에는 소이 왁스와 향료 두 개가 주요 물질에 해당이 되고요. 맨 위에 부분에는 최대 함량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바로 소이 왁스. 그래서 저는 에코소야 12로 했기 때문에 에코소야 12의 MSDS를 보시면, 자, 네, 요게 이제 다운받았던 MSDS 부분에 이제 데이터 시트의 가장 위에 부분이 70%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요 맨 위에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케이스 카스 넘버로 표기를 해주셔서 이쪽에 적어주시는 거예요. 맨 윗부분에. 네. 그리고 이제 배합비는 뭐 저는 9대 10으로 했기 때문에 90. 그 다음에 용도는 발향용 할 때 저희가 베이스를 사용하는 게 왁스이기 때문에 베이스. 그 다음에 MSDS 자료 첨부 비거에 넣어주셔야 되고, 주요 물질은 향료이고, 향료는 워낙에 많은 재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향료는 따로 고유번호 넣지 않고 이렇게 해놓고 배합비 10% 발향 자료 첨부로 해두시면 되고, 이제 이 아래 부분이 사실 좀 까다로워진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함량 제한 물질이나 어린이 보호 포장 적용 기준 물질은 코티티에 직접 뭐 연락하시던지 하셔서 어린이 보호 포장 적용 기준 물질이 어떤 물질들이 있는지, 그것들이 내가 쓰고 있는 향료에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비교하시면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퍼센트에이지는 저희가 이 MSDS에서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높은 범위의 물질이 이 퍼센테이지에 몇 프로 들어갔는지를 작성을 해주시는 건데, 이제 이거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이 직접 배우시는 공방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코티티 시험 연구원에 연락을 하셔서 이제 질문하시면서 작성하시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제가 직접 전화 연결해서 작성한 부분이고, 저도 또 이렇게 수강생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또 혼자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쓴 거 똑같이 따라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이게 또 매년 법들이 바뀌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확인하신 다음에, 네, 그 다음에는 화학물질의 비함유, 비상용 확약서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는 똑같이 정보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루미센트 캔들 제형 연소형, 그 다음에 원료 물질수 두 가지, 원료 납품자수 두 가지는 원료 물질수 두 가지라는 건 소이 왁스와 향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원료 납품자 수는 저희가 구매처가 몇 군데에서 구매를 했는지, 그래서 저는 두 군데에서 따로따로 구매했기 때문에 2라고 썼습니다. 함유 금유 물질에는 부침 첨부, 사용 물질도 부침 첨부를 해놨고, 함유된 어린이 보호 포장 적용 물질에 아까 앞에 부분에 있었던 애들 중에 테르펜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애들 몇 프로가 합쳐서 되는지, 그다음에 C3에서 C13의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케톤에는 합쳐서 몇 프로가 되는지 괄호 안에 더해서 넣어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또한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작성하시면서 연구원들이랑 조금 통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설명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신청서는 뒤쪽으로 쭉쭉 가시게 되면 이제 마지막에 청구 발송 정보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똑같이 정보 써주셔야 되고, 서비스는 저는 일반으로 해서 10일 걸리는 걸로 했고요. 수령 방법은 우평 수령, 실효 반환 여부는 저는 폐기. 네, 이렇게 해서 서명까지 해주시면 요게 이제 한 신청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비함유 확약서 부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먼저 신청서를 작성을 하시면서 여기 안에서 내가 어떤 성분이 들어갔는지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여기 성분이 있으면 얘라고 표기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보통은 이제 함유 금지 물질은 거의 다 없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것도 만약에 잘못 체크하시면 코티키 연구원이 연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뭐 잘못 표기되었다라고 하니까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확인을 일단 한번 해본 거라서 일단 아니요 체크가 쭉 됐고,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테르펜 알코올과 C3, C13, 그래서 여기 케톤과 탄화수소 있었던 거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는 저는 얘를 표시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린 보호 포장 물질, 저는 이건 검사가 필요가 없어서 여기는 표기 안 할 거고요. 여기에도 아니요 하다가 이제 별도 용기나 포장이 어려운 제품, 함칠무령 섞어방제 초등 해서 요거는 이렇게 돼 있고, 해서 들어가 주면은 저희가 이제 택배 보낼 준비가 완료가 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샘플 시료와 전체적인 서류는 다 준비가 돼서 택배를 쌀 건데, 저희가 절차 같은 경우에는 샘플 시료와 서류를 준비해서 택배를 보내시게 되면 서류상에 나와 있는 정보 적으셨던 메일 주소로 계산서가 발송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결제를 해 주시면 시험이 시작되고요. 보통 한 3주, 길게는 4주까지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그동안 기다리시면서 챔프 등록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조금 공부하고 계시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료가 배송되다가 깨지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서 처음부터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안전하게 체크하셔서 꼼꼼하게 싸서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 가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저희 수강생 분들이 샘플 시료를 보냈는데 그쪽의 관리 부주의로 인해서 깨지는 경우에는 이제 연구 회사 쪽에 재료비 청구하셔서 또 만들어서 보내실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일단 최대한 꼼꼼하게 싸서 보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갱신 기간이 벌써 3년이 지나가서 새롭게 이렇게 인증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옛날부터 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네요. 네, 하지만 제가 계속 화면에 써놨듯이 제가 하는 서류 똑같이 따라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수업하실 때도 절대로 선생님이 수강생한테 이게 답이다 라고 100%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대요. 인증 시료를 선생님 말을 믿고 보냈는데 반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강생 입장에서는 나는 자격증반 수업 내에 있는 금액에 이런 인증 알려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들었고, 나에게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모두 다 배상을 하고 환불을 해달라고 했을 때 수강생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적으로 알려주시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왜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조금 간단하게라도 알려주시고, 이제 제가 이런 영상 올리는 것도 이제 앞으로 캔들 사업하시거나 수업하시거나 그러실 때 대행을 맡기시더라도 기본적인 정보들을 머릿속에 숙지를 하고 하시면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포장 꼼꼼히 하셔서 서류 준비 잘 마무리 하신 다음에 인증 보내시면 되시고, 혹시나 또 이제 조금 짜잘한 부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하셔도 좋지만, 저도 연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 화학적인 구조가 뭐 몇 퍼센트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은 모두 그 인증 맡기시는 연구원한테 물어보시면 훨씬 더 정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돈 주고 맡기는 것만큼 그쪽을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인 인증 시료 맡기신 다음에 검사 번호를 메일로 아마 결과지를 받으시게 될 텐데요. 메일로 받으신 다음에 바로 식약처 챔프 등록을 한 달 이내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완료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도 자체를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달 안에 시도 자체를 등록을 하지 않으시면 무조건 인증, KC 인증 처음부터 돈 내고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되돌이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가장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KC 인증만 받고 1차가 끝이 아니라 2차 식약처 챔프 등록까지 있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수강생분들한테 아무리 이거 얘기해도 가끔 정말 한 100분 중에 한두 분 정도 까먹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너무 제가 마음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끝까지 잘 봐주신 분들은 이 부분 꼭 주의해 주셔서 보내주셔야 되고, 최근에 코티티 연구원이 과천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주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의 블로그들에 나와 있는 정보들 보시고 보내시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중간에 이제 어디로 보내셔야 되는지 과천 주소 적어놨는데, 제가 조만간 블로그에도 한번 후기 적어놓을 예정이라서 주소는 꼭 한번 다시 확인을 하시고 인증원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제야 갱신 끝내서 너무 속이 후련한데요. 여러분들도 끝까지 화이팅 하셔서 인증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루미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